자, HD 현대일렉트릭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제 뭐 3월 이후에 시장 이슈가 불거진 거고요. 전력기기, 뭐 전선 이런 쪽이. 그리고 4월 달에 슈팅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5월 달 뭐 추가 슈팅, 그리고 6월 달에 고점 찍고 이제 좀 조정이 형성돼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일단은 어쨌든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어, 최고점이 31만 4천 원이 이제 최고점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꺾여진 폭격 흐름인데 차익 실현 잘했고 매수가 좀 이제 빨랐어요. 빠르게 좀 매수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5월 말 종가 기준에 이제 6월 포트폴리오로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6월 포트폴리오에 이제 편입 설정이 돼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놓고 본다면 이렇게 돼 있죠. 말일날 기준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6월 포트폴리오입니다. HD 현대일렉도 5% 넣습니다. 원래는 이제 5월 달에 4월 말 종가 기준으로 5월 달에 넣으려고 했는데 지금 매수 평균 단가 3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종가 기준이 30만 1천 원이어서 5월 말에. 근데 만약에 이제 4월 말 기준 잡았으면 뭐 수익률이 노출돼 있는 수익률이 이제 어마어마한 기준이 되겠죠. 어찌 됐든 보시면은 이제 뭐 4월부터 해서 20만 원 초반에서부터 그리고 뭐 27만 원, 22만 원, 23만 원 20만 원 초반에서부터 22만 원, 24만 원, 뭐 이렇게 계속 문자 나갔어요. 뭐 26만 원, 그리고 다시 이제 5월 중순에 고점 찍고 이제 미끄러져 내려왔을 때 재차 편입 설정 범위 기준. 그래서 일단은 편입 설정 범위의 기준에 문자 이제 많으니까 단계별로만 남겨놓고 좀 지워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일단 5월, 그러니까 3월 이슈 불거지고 4월에 슈팅 나오고 그다음에 뭐 5월 달에 변동성이 이제 5월 중순 이후에 또 확장이 되면서 슈팅이 31만 원대까지 쫙 확대된 거죠. 그렇게 해서 5월 말까지 이제 그 매수 신호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31만 4천 원 찍고 내려와서 이제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인 거죠. 그 지금 기준에서도 이제 뭐 재편입 설정 범위의 기준에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평가인 건 당연히 고평가일 수밖에 없고 고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이저들 특히 이제 외국계 위주에서 굉장한 매수 강도가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외국계에서 굉장한 매수를 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거는 일단은 어찌됐든 미국의 이제 정책주의 기준인 건데 그 부분은 좀 오늘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녹화 중에 이제 그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BH가 하여간에 뭐 미끄러져 내려와 있는데 손바꿈 수급은 있다고 그랬어요. 거래는 없고 그래서 2만 4천 원 지금 뭐 그 기준에서 1% 저점 대비해서 이제 1% 정도 그러니까 2만 4천 원 매수가 들어오고 24,050원, 100원 뭐 이 정도 형성이 되면 다시 한번 매수해 냅니다. 이번 주에 애플 쪽에 이제 연례 행사 부분에 어떤 그 이슈 범위들이 추가적으로 나오는지 좀 보고 거래 수반되고의 움직임 기준 잡을 때 처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도 뭐 오늘 저점에서부터는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 올려놨어요.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조정이 나왔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바닥 인식 잡히고 지금 21선 뚫고 이제 올라선 건데 당연한 거고 만약에 다시 뭐 물량이 좀 나오면서 뭐 21선 공방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도 불편함 없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놓고 보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그 이슈가 뭔지 어떤 내용이 기준이 잡히는지 꼭 한번 하나하나 더 들여다 볼게요. 일단 BH 쪽도 매수의 기준을 24,000원으로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수급 강도 부분이 그렇게 뭐 부정적이지 않아요. 특히 이제 오늘 기준에 거래 일부 수반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현대 일렉트릭은 27만 8,500원의 매수 사인을 지금 추가적으로 내어드린 상태예요. 그 염두해 두시고, 그러니까 세 번째 매수인가요, 네 번째 매수인가요, 오늘 기준에 그렇게 해서 봅니다. 일단은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저평가 상태는 아니에요. 밑에서
왜 지금 기준에 이제 편입 설정을 잡는지에 대한 내용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압축해서 놓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기본적 분석 기준의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펀더멘탈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앞으로 업황이 개선되고 실적이 월등히 개선된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더라도, 그런데 결론적으로 다 인정하는데 결론적으로 저평가 상태니라고 했을 때 주가가 가파르게 움직인 부분이 있잖아요. 저평가 상태가 아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이나 얘나 똑같은 기준이 잡히는데 요거 그래서 지금 그 뭐 현대 일렉트릭의 뭐 전자기기 관련해서의 업체이고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이제 요 부분에 요렇게, 그러니까 요 내용은 기존에도 한번 제가 수정해서 일단 넣어놨었는데,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이나 똑같아요. 전선주 대한전선도 똑같아요. 체크포인트의 기준 가장 큰 게 첫 번째로 우리는 미국 정책 수혜주로 설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된 전력기기, 전선 등의 대규모 교체, 이 부분에 대선 관련해서도 정책주로도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뜬금없잖아요. 30년대에서 노후되는 상황이라 이거야. 근데 그게 왜 올해 꼭 교체 수요가 잡혀야 되냐 이거지. 올해 왜 정책이 올해 꼭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잡혀야 되냐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노후된 전력기기를 바꾸겠다, 바꿔주겠다, 5년 내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빅테크 쪽의 AI 데이터 센터의 확장, 그러니까 AI 시장의 전력 수요가 이제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명분이 잡힌 거죠. 어떤 명분? 그러면 전력기기, 뭐 변압기, 또 전선 싹 바꿔주자. 5년 동안 뭐 추진해서 바꿔주자. 그게 뭐냐면 이제 정책적으로 돈을 이제 좀 뿌리겠다. 어느 분야에 뿌릴 거냐 했을 때 2020년도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 그때 당시 후보 시절에 있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친환경이잖아요. 그 친환경적인 부분에 예전에는 신재생 에너지였는데 그쪽이 아닌 뜬금없이 2차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아니죠. 전기차에 지원을 하겠다. 전기차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지원함으로써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가겠다는 건데 뜬금없는 기준인데요. 테슬라가 20배 올라온 게 그 정책 하나 가지고 20배.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에 이제 배터리 3사가 강세를 띈 거고, 그 이제 배터리 3사의 강세 흐름에 뭐 어떤 성격의 자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22년 하반기 기준 출렁거림이 한번 있었고요. 거기까지도 배터리 3사 위주에서의 흐름이었어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이제 23년 2월부터 7월까지 어떤 자금인지 모르겠어요. 뭐 총선 앞두고 기준에서 총선 앞둘 때잖아요. 뭐 어떤 자금이 들어온지 모르겠어요. 외국인 기관 그냥 내다 파는데 주가는 에코프로가 뭐 15배 올라오는 그런 흐름까지. 결론은 그만큼 정책의 힘이 매우 세다라는 기준을 말씀드린 건데, 지금 AI 관련돼서 그것을 명분으로 전선이나 뭐 전력기기 변압기나 이런 걸 수요 교체를 다 해주겠다. 그거는 사실상 어찌 보면은 지금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수혜인 거지 전체 국민에 대한 수혜는 아니에요. 근데 포장은 어떻게 하냐면 경기를 지금 뭐 지표가 매우 좋음에도 불구하고 볼멘 소리는 어느 시점에서나 나오니까 지표가 매우 좋아서 금리를 낮출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인, 그래서 성장주들이 날아가는 그런 시장의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금리 인하 왜 안 해줘, 뭐 주말에 뉴스 내용도 보도 자료도 금리 인하가 될 것이야, 금리 인하를 한대, 그래서 성장주가 더 갈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보도 자료 위주인데 아니죠. 금리가 고공행진 하니까 위험자산 쪽에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금리를 내린다, 낮췄다 하는 순간 그거는 죽는 거죠. 금리를 낮출 정도로 경기를 부양해야 되니까.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대선에 이제 대선 기간에 진입되는 이 시점에서 집권 여당 그리고 정부 이 부분을 교체해주겠다. 그 금액이 자금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뿌리겠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돈을 뿌리게 됨으로써 이쪽 관련 업황이
자금이 이렇게 돌게 되고 그것이 이제 경기를 살려낼 수 있는 경기 무지 좋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볼멘 입장 쪽에서의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또다시 추가적인 경기 호조세를 이끌어낼 수 있다. 우리는 정책을 잃고 할 거다. 근데 공화당 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세부적으로 놓고 보면 원달러 환율에 대한 수혜주다. 아니 수출주는 다 수혜지 뭐 얘만 수혜인가? 수출주 다 수혜죠. 그리고 이제 달러 결제 기준 뭐 그게 이제 환율 기준인 거고 그것의 영업이익 개선폭. 그리고 실질적인 부분은 AI 데이터 센터 확장 때문에 대박이다. AI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는데 뭔 대박이야. 말 그대로 데이터 센터를 확장해서 전력 수요가 부족해요. 그 전력 수요가 부족한 거랑 얘랑 뭔 상관이야. 아니, 농담이 아니라 전력 수요가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MS사가 또 알파벳이 거기서 전력을 미국의 그 전선을 다 새로 깔고 그들이 변압기를 새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22년 말부터 그러니까 23년부터 지금 현재 24년이에요. 지금까지 전력 수요가 계속 증가했잖아. 근데 정부가 지금 늘려주는 거 없죠. 앞으로 5년 동안 늘릴 거다라는 거지. 원래 작년부터 했어야지 그러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주유소는 지원이 없잖아요. 사실은 주유소는 뭐 지금 기준에 주유소를 내겠다는 업체가 자기 돈으로 내는 거죠. 근데 그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불합리한 거지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압기기 바꿔주고 전선 바꿔주는 거는 뭐 당연히 노후됐으니까 당연한 거긴 한데 AI 쪽에서 그 전력을 많이 쓴다 그러면 그들이 세금을 많이 내든 그들이 뭐 출자를 하든 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하여 그런 걸 떠나서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주겠다, 깔아주겠다. 그 부분에 대한 그 성장성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평가 상태는 아니지만 성장성에 대해서 계속 이제 정책적인 부분의 성장성에 대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 뭐 그런 예가 이제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죠. 시가총액 17조까지 올라간 종목의 내년치 매출 전망치가 1조뿐이 안 돼요. 참 웃기는 거죠, 사실. 그런데도 우리도 갖고 있고 우리도 매매 사인을 잡아드려요. 그런 기준을 좀 놓고 보시고. 그래서 HD 현대일렉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사실은 뭐 보시면은 뭐 2월 달에 기준에서도 자료가 나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때는 전력기기 시장의 호황 정도가 나온 거지 미국에 이제 정책적으로 5년 동안 막 투자해서 이제 확장하겠다 그게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이제 형성돼 있던 내용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대선 기간 동안에 계속 이제 확장돼서 나온 부분이고 또 이제 실적이 나와 주는데 일단 저평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전년 대비 뭐 증가했다. 저평가냐? 저평가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뭐 그런 내용들 그리고 요 체크 포인트는 이제 위에다 이제 다시 올려놔 드렸고 그래서 일단 뭐 밑으로 내려놓을까요? 그 체크 포인트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체크 포인트가 필요하다. 그 이후에 뭐 전력 시장 관련된 뭐 보도 자료나 증권사 보고서 내용들 뭐 쭉 있겠죠. 그 내용들도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HD 현대 일렉트릭의 증권사 보고서나 보도 자료 정리한 게 없나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뭐 나중에 포함을 시키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는 4월 달부터 본격적인 그 변동성의 확장이 나온 거예요. 그 전에는 거래 대금이 좀 제한적이었고 그래서 뭐 이렇게 검색기에 포착이 됐었고 포착된 이후에 이렇게 21만 원대 또 22만 원대 지금 뭐 28만 원 공방에 다시 31만 1천 원대까지 올라왔었고요. 그러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깊은 조정이 나오질 않아요. 수급이 뒷받침돼 있고 이런 종목군들의 경우는. 그래서 21만 원대, 22만 원대, 23만 원대, 25만 원대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뭐 4월 24일까지 기준이라고 한다면 진입 이후의 변동률도 8%, 9% 작지 않죠. 확장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거래가 이제 5월 말일 즈음에 거래가 터지면서 검색기 기준에 이제 뭐 이런 저 부분을 지금 박스를 쳐서 보여드릴까요? 눈에 확 안 들어오시죠? 검색기 기준에 초록 색깔로 잡아놓어서 보여드릴게요. LH 일렉트릭, 뭐 HD 현대 일렉트릭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
전거래일 대비해서 6%뿐이 안 되지만은 지금 현재 기준의 시가총액이 10조가 이탈됐다가 시가총액이 10조가 이탈됐다 지금 10조 원 회귀되어 있지 않나요? 얘가 이제 3,600만 주?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기준이면은 10조 돌파? 그 정도? 하여간 그 정도.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이제 그 검색기에 지속적으로 좀 떴어요. 뜨면서 그 검색기 종목 검색기 이제 포착이 되고 표출이 되고 변동 나오면서의 뭐 흐름이 연출이 된 거죠. 그래서 저 위에서도 이제 검색기 뜬 가격대에 보시면은 4월 18일 날 21만 9천 원에 떴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이제 뭐 10만 원 정도 올라온 거고, 그러니까 40%대 수익 범위가 형성이 됐던 거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31만 4천 원 찍고 나서 이제 눌림폭 이후에 조금 우리가 재편입이 일찍 진행이 됐습니다만 어찌됐든 재편입 이후에 흐름 범위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5월 달에 이제 뭐 5월 7일부터 해서 24만 3천 원, 26만 5만 9천 원, 뭐 5월 8일, 5월 20일, 5월 7일 24만 원, 그다음에 21로 잡죠 뭐. 그다음에 26만 3,500원.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또 터진 거죠. 사실은 5월 말 기준에. 그래서 요 기준까지 다 묶어서 놓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5월 27일 방송 화면이나 이런 거를 지금 체크해 놓으세요. 체크해 놔서 5월 24일 우리 원고 작업하시는 분 5월 24일, 27일 방송하면 다 캡처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걸 다 묶어서 같이 놓고 보면 되겠죠. 거래대금이 재차 터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뭐 다 묶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방송화면 있는 거 다 묶어버리시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부터 쭉 5월 24일까지 그러니까 5월 7일, 20일, 24일, 26만 3천 원, 그 다음에 29만 5천 원, 5월 27일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변동성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 다 묶어버리시고 결론은 그 일주월봉 이렇게 쭉 놓고 보시면은 계속해서 목표 주가 범위를 상향을 시켜드려요. 그리고 이제 윤날 기준에 상승 잉태화 기념, 일본 기준에서도 상승 장악화 기념, 뭐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인데, 요게 이제 주봉월봉에서 다 나오는 캔들 패턴입니다. 주봉월봉에서도. 그러니까 3월 이후에 이제 쭉 들여다 본 건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요게 이제 일봉인가요? 일봉? 요 일봉이고 그리고 주봉 보시면은 주봉의 기준에 어떻게 돼 있어요? 매집 이후에 뭐 상승률도 중요한데 그걸 떠나서 매집 규모가 주봉 기준에서도 이게 17%뭐 18%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지금 다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내용을. 요거 지금 이제 잘라서 넣어 놓을게요. 다시금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월봉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월봉 기준 한 30% 쌍끌이로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30%, 32%뭐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 상태예요. 3,600만 주 대비해서.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기업 분할 이후에 21년부터 지금까지 매집이 들어온 거고, 그리고 가장 최근의 기준에서는 이제 기관들은 매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기관들은. 근데 이제 기관들 매도 기준에 400만 주대, 그러니까 한 12%, 12% 정도 나왔을까 지금 것까지 6월달 것까지 하면. 그리고 외국인은 계속 매수를 했고, 그래서 외국인의 순매수는 17%뭐 이상 뭐 이렇게 됩니다. 18%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뀜이 뚜렷하게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손바뀜이 뚜렷하게. 어떻게 윗방향으로. 자, 일단 삼성전자도 매수세를 냅니다. 저점 대비 1% 돌렸고 주력이고. 그러니까 뭐 녹화되는 사이에 문자 많이 나가네? 아니지. 주력주의 기준에서는 원래 가지고 있던 종목이라서 삼성전자 여기서 비중 적으신 분들 더 채울 수 있습니다. 또 신규 가입하신 분들은 비중 채우셔야죠.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뭐 삼성전자 밀려 있어서 짜증스럽고 아쉽지만은 편입의 설정 범위입니다. 뭐 그렇게 이제 인식을 잡으시면 된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부분이 많이 아쉽지만 8만 원 위쪽에 있어야 될 거 아니 지금쯤이면 많이 아쉽지만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76,500원 정도로 설정을 잡았는데 지금 뭐 76,500원 공방이에요. 저점 대비 뭐 1% 이상 돌려놨고 매수 25% 비중 설정을 잡고 있고요. 매수 과도하다. 조정폭 과도하다. 매수 매수 그렇게 하고 전체 문자 발송을 해드리고 그리고 뭐 하여간의 상황에 따라서 좀 고민을 해서 SKC 같은 경우는 매수할지 고민을 할 텐데 굳이 이렇게 하고 HD 현대일렉은 분봉도 뭐 잘라서 올려드릴 텐데 지금 주봉 월봉하고 이제 수급 범위 기준을 좀 보여드릴게요. 됐죠? 그 밖에 이제 우리 쪽에 주력주에서 하이닉스를 매수 나갔고 뭐 현대차 지금 뭐 27만 원 향해서 또 가고 있고 지금 2시에 벌써 식사 지금 다 식어 빠져 버렸겠네. 얼른 드세요. 식사 지금 방금 갖고 온 것 같은데 얼른 드세요. 그래도 뭐 포장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식거나 눅눅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면 쪽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하여간에 나머지는 주력주 기준에서는 지금 뭐 급하게 매수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놓고 보고. 그럼 HD 현대일렉트릭의 월봉부터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고 보여드릴게요. 21년도 이후에 어차피 뭐 장 끝나고 지금 기준 하여간 뭐 수급 범위를 볼 건데 여기는 쌍끌입니다. 여기는 쌍끌이라서 뭐 요 수급 범위가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뭐 그림을 제가 좀 한번 그려볼게요. 좀 이따. 그리고 밴드 부분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긴 할 건데 밴드는 이제 현대차 활용을 하고요. 월봉 기준 월봉에서 여기서 한번 그림을 그려놓을까요? 나중에 뭐 따라하더라도 월봉 기준에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해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수급 범위에 대한 설명. HD 현대일렉 24년 08월 10일 14시 기준의 월봉. 그리고 이제 이 월봉에 대한 부분을 로그 차트로 한번 또 잘라 드릴 겁니다. 그냥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다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다르죠. 로그 차트하고 완전히. 예? 무슨 얘기냐면 퍼센테이지로 보셔야 돼요. 상승률, 등락률에 대한 범위의 퍼센테이지.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이 뭐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미국 정책에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큽니다. 그게 뭐 민주당 정부 들어왔을 때 그린 정책들 그 그린 정책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로그 차트 부분으로 이제 좀 잘랐고요. 예전 기준에 이제 뭐 LED 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확장 그런 부분도 이제 미국 쪽 오바마 전 대통령 정부에서의 기준 설정 범위하고 맞물려지면서의 흐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공화당 정부 들어오면 이제 방산이라든가 전통 에너지, 방산 그리고 전통 에너지, 방산, 전통 제약 뭐 이런 쪽의 기준이 잡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여간에 요 수급 범위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23년 1월부터로 잡아드리면 1월 2일부터 누적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21년 2021 01월 03일일 거야 아마. 하여간에 그렇게 잡아드리면 일단은 뭐 기간 쪽이 좀 이제 제한적으로 설정이 돼 있는다 할지라도 어찌됐든 기간도 매수를 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쌍끌이 기준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설정 범위에서 사실은 뭐 기간 쪽의 차익 실현이 12% 정도 나간 거죠. 뭐 무지하게 많이 유입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600만 주, 뭐 700만 주까지도.
최근에 이제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기계적인 차익 실현이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외국인들 쪽에서는 뭐 어떠한 이유에서든 일단 뭐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인적 분할이 6개인가 7개 업체로 인적 분할이 된 거죠. 현대중공업 그룹이. 그렇게 되면서 현대중공업 그룹도 지주사 전환으로 잘 갔죠. 인적 분할을 잘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룹 시가총액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올라온 거고. 그래서 21년 01월부터 해서 어찌됐든 24년 06월 07일까지의 기준의 수급 범위입니다. 보신 것처럼 뭐 쌍끌이 기준이고 1100만 주 물량이 개인들에게 떠넘겨졌어요. 1100만 주. 그럼 이제 1100만 주의 물량이면은 3600만 주짜리니까 1월 4일부터네요. 1월 4일. 1월 3일이 아니라 1100만 주 나누기 뭐 대략적으로 1100만 주죠. 개인 기준에. 정확히 해 볼까요? 왜냐면 이제 기타 법인 매도 물량도 있으니까 9731 587 플러스 1680 571 그렇게 해주면은 1140만 주, 1141만 주. 최근에 이제 주가 조정 나오면서 좀 눌림폭이 있었던 거죠. 1141만 주 나누기 3600만 주짜리란 말이에요. 3600 047135 해주면 31.66% 어마어마하죠. 31.66%를 장내 매수를 통해서 대부분 다 장내 매수를 통해서 꾸준한 매수로 진입을 해서 편입을 한 거다. 엄청난 겁니다. 그 매매 평균 단가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매 평균 단가의 300%를 잡아놓은 거예요. 사실은 21, 01월, 04일 04일이 첫 거래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놓고 보시면 개인들 외국인 위주로 샀잖아요. 외국인 위주의 매수 평균 단가가 87,500원. 87,500원. 87,500원 곱하기 300% 3 그리고 4 이렇게 해주면은 3으로 해줬을 때 262,500원 그리고 87,500원 곱하기 4로 했을 때 300% 기준을 잠됐을 때 35만 원 정도 잡힙니다. 목표 주가가. 그러니까 350% 400% 정도의 기준점을 뭘로 볼 거냐라고 했을 때 기존에 이제 그 교육 자료 올려드렸을 때 매집의 기준에서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2.5에서 이제 2.5% 이상이면은 1조 이상짜리에서는 상당폭의 매집이다라고 이제 설정을 잡아드렸거든요. 2.5% 이상. 그리고 이제 그 2.5% 이상에서부터 지금 얘는 뭐 31%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기준, 그 기준은 교육 자료가 이렇게 있어요. 장중에 녹화를 하다 보니까 뭐 저도 정신이 없는데 뭐 이렇게. 저게 이제 위에 보이시는 이제 방송 화면의 요 내용이 2008년도 도서예요, 저게. 2008년도 도서. 2008년도 도서를 예. 빨리 식사부터 식사 눅눅해지니까. 2008년도 도서에 벌써 이미 이렇게 그때는 이제 1조 이상짜리 130개, 지금은 이제 한 250개가 넘어요. 시가총액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시장이. 소형주도 그렇고 대형주도 그렇고 저 정도의 매집이 들어오면은 그 매집에 대해서 벌써 물량이 축소되잖아요. 축소가 되니까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니까 유통 물량 제한적인 범위만큼 이제 들어 올려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들이 어느 쪽이든 시가총액 1조 미만이든 1조 이상이든 그들의 입장에서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설정 범위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래서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저 정도 들어 올려놔야 된다. 근데 100% 그러니까 10% 이상 매집을 하면 거의 따블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요, 사실은. 근데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의 매수 기준이 잡혀 있다. 30%에 어마어마한 거죠. 30% 기준이면. 그래서
그 23년 거부터 이제 현대차의 기준은 잡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다시 끌어다가 놓고 보시게 되면은 요 기준이 23년도 거고요. 요 기준이 21년 1월 4일부터인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날짜만 1월 3일로 이제 제가 좀 잘못 넣어놓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이시죠? 1100만 주, 3600만 주 대비해서 1100만 주 주식수 기준에서 퍼센테이지가 얼마? 31.66 쌍끌이 기준에. 그리고 매수평균 단가가 외국인 위주로 샀으니까 외국인 위주에서 설정을 잡는다면은 그 기준이 8만 원대, 87,500원. 87,500원으로 잡고 2차 목표 주가 매집의 2차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35만 원. 그리고 1차 부분이 33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해서 놓고 본다. 어마어마하죠. 그 근거의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2008년부터 저렇게 설정을 해서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저 정도 매직 규모면은 이 정도까지 들어올린다. 뭐 이런 내용들 평단 대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봉 기준에서 이제 놓고 보실 부분이 주봉의 설정 범위가 좀 월봉에서도 다시 한번 가지고 올게요. 월봉 차트도 수정을 좀 잡아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월봉 차트의 6월 10일의 기준인 거죠. 10일이고 이 부분을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그림 바꾸기로. 그래서 월봉 로그 차트도 나중에 보셔야 되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고점 찍은 기준의 상승률도 이제 바뀌어진 거죠. 이제 사실상. 그래서 그것도 이제 바뀌어진 거고, 요 위치도 이제 조금 바뀌어지는 기준이 되는데, 상승 장악형 별 3개짜리 기준, 그리고 상승 잉태 확인형. 나중에 기회 되면 저 부분도 다시 한번 강하게 교육을 해드릴게요.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런 기준점들 설정이 얼마나 또 중요한 건지, 거래대금의 기준점도 얼마나 저게 중요한 건지, 그런 부분들 다 설정을 해드리고, 수급 범위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기준에 이렇게 나중에 이건 조금 더 수정해서 올려드릴게요. 매집 이후에 상승률도 뭐 사실 장난이 아니죠. 더 올라가 있죠. 저점 대비해서 기준하고 이제 또 매집 이후의 기준하고 다 설정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뭐 여기로 잡든 뭐 여기로 잡든 뭐 어디든 상관없죠.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나서 이제 따라붙을 걸 그런 기준보다도 고점 대비해서 이제 한 20% 가까이 밀렸단 말이에요. 좀 과도한 거죠. 시가총액 그래도 10조를 넘긴 그런 종목군 기준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은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제 뭐 사실상은 진행 중인 종목으로 수급 범위 손바뀐 부분이, 개인들은 별로 안 뺏긴 것 같지만은 뭐 개인들을 떠나서 이제 기관들이 던지는 물량을 외국인이 다 받았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기관들이 다시 이제 뭐 비중을 채워야 되는, 가격 뭐 상관없죠. 기관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환매가 없으면 재차 편입을 해야 되고, 편입을 할 때 가격 기준도 이왕이면 뭐 저점에서 잘 잡으면 좋겠지만 꼭 그렇게 기준을 안 잡아도 상관없거든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월봉의 기준인 거고, 그리고 주봉 기준도 똑같은 맥락에서 좀 자를 거예요. 그리고 녹화가 좀 길어졌는데 2시 벌써 15분인데 잘라 놓고 뭐 나머지 부분 들여다보고 대처하죠. 지금 주가는 조금 눌렸습니다. 눌렸는데 뭐 크게 상관은 없고, 로그 차트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불편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로그 차트의 기준도.
그 주봉 기준에서는 뭐 로그 차트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월봉 로그 차트도 설정을 할게요. 월봉 로그 차트. 그래서 월봉의 로그 차트에 그림을 바꿔놓고 올려놓겠습니다. 그 불편하실 때는 그 단기 변동성이 좀 너무 확장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불편한 해석이 되실 때는 로그 차트로 충분히 놓고 보실 수 있는 기준이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수급이나 이제 모든 면에서. 그리고 주봉의 기준에서도 주봉 이제 그 손바뀜 수급이 형성된 날짜가 작년 10월 10일부터예요. 그래서 작년 10월 10일부터 이제 어떤 수급이 형성됐는지 그 부분 좀 놓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차트 부분은 일단은 작년 이제 10월 저점 해서 이제 뭐 10월 06일 저기서부터로 설정을 잡고 있어요. 지금 개월수로 꽤 오랜 개월이 지났잖아요. 작년 10월부터라고 한다면 에코프로가 두 달 만에 2조 7천억짜리가 두 달 만에 10조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세 달 만에, 그러니까 2월, 3월, 4월 11일 두 달 뭐 보름도 안 되는 사이에 2조 7천억짜리 시가총액 2조 7천억짜리가 20조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82만 원까지. 그러니까 그걸 감안했을 때 시가총액 규모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10조인데 얘가 뭐 어마어마하게 문제될 만큼 변동성이 확장돼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에코프로하고 비교했을 때 수급이 들어와 있고, 에코프로하고 비교했을 때 얘는 실적이 있고, 에코프로는 이제 지주사인데다가 에코프로 BM도 그때 실적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터리 아저씨 이런 애들 정신 나간 애들이 그냥 뭐 막연하게 이제 뭐 얼마 간다부터 별 이상한 얘기를 한 거고, 현실적으로는 다르죠. 우리가 갖고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에코프로 매매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다르단 말이에요. 현대차가 지금 27만 원 제차 공방 나옵니다. 염두에 두시고, 현대차도 고점 또 넘기면은 매수 차이는 오늘 또 냅니다.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 뭐 최상위에 놓여져 있고, 오늘 현대차도 매수 차이를 두 번 드렸나요? 26만 9,500원까지 매수 차이 냈고 지금 27만 원인데 현대차 매수 차이 또 낼 거예요.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그 현대일렉트릭의 차트도 이제 그 일봉 차트 기준에서는 이렇게 수급이 보여지는 차트로 올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주봉 차트. 그러고 나서 이제 수급 범위 올려드리고, 지금 매매 따라하기 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화면이 그냥 BH를 띄워놓고 있는 화면이라서 좀 답답하실 텐데 녹화된 건 이제 나중에 보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간 단위에서 하여간에 슈팅 범위를 놓고 보고 대처하면 될 것 같아요. 뭐 HD 현대일렉 같은 또 SKC 같은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난 월요일의 흐름처럼 다 잡아낼 수 있으니까 그런. 그리고 오늘 만약에 이제 그 BH가 똑같아요. 만약에 BH가 개장 초에 프로그램도 제한적이고 거래대금도 제한적이고 뭐 그런 흐름에서 눌림목이든 강보합이든 했으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또 현금화해서 HD 현대일렉이든 SKC로 옮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개장 초에 뭐 나쁘지 않았고 지금도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또 이번 주 슈팅 범위를 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일단 BH 쪽에 일단은 뭐 집중한 그 상태로 그대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제 이쪽 그 캡션은 이렇게 할 거예요. 조금 전에 이제 그 21년도 이후의 흐름에서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기 때문에 기관 수급이 어디서 들어왔는지를 보여드린 거고, 지금은 뭐 외국인 기관 쌍끌이가 아닌 외국인 위주의 매수이기 때문에 고규모 면에서만 이제 캡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뭐 기관들 쪽에
누가 매도했나까지 뭐 확대해서 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 위치에서는. 23년 10월 10일부터 외국인이 이제 얼마나 많은 매수를 했느냐? 648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그죠? 그럼 그들의 이제 매수 평균 단가는 얼마냐? 그리고 비중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 정도만 이제 놓고 해석을 하고 목표 주가 또 설정 범위를 잡아가면 무난합니다. 마감 이후에 이제 그 저수급도 볼 건데 오늘은 원고 작업하시는 분 마감 이후에 저수급도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은 내일 뭐 변동성 확정돼서 마감 이후에 가져갈 것 같으면 그때 설정을 해서 또 들여다보면 되니까. 자, 평균 단가가 매우 높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지금 18만 3,800원, 18만 4천 원 정도입니다. 야, 18만 4천 원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냐?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지 않냐? 그렇죠. 근데 그들이 매수한 물량 그 규모가 얼마 정도 돼요? 어느 정도 돼요? 18%?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따진다면은 프리미엄이 높긴 합니다만 그 규모 면에서 따진다면 뭐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그 부분을 이제 따져 보겠습니다. 이렇게 끄집어다 내놓고 수급의 기준을 그림 바꾸기로 갖고 올게요. 이렇게 해서 10월부터 해서의 기준 648만 주를 일단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그죠? 그러면 주봉 차트 기준에서 월봉 잠시만요. 월봉 예 월봉 예 주봉 그죠? 주봉 차트의 기준에서 10월 10일부터 현재까지 648만 주. 648만 주. 그럼 이게 몇 퍼센트인지 한번 따져보자고요. 648만 주 나누기 3,600만 주. 18%. 그래서 648만 주 나누기 3천만 주면 딱 18% 땡땡이 나와요. 일단 뭐 약이죠, 약. 그렇게 돼 있고 요 부분 18%의 매수라는 거는 물론 뭐 기관들이 지금 440만 주면 12% 정도 매도에 작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위에 걸어놓고 매도한 거고 그리고 지금 슈팅은 외국인들은 위로 이제 쌓아올리면서 물량이 없으니까 이제 막 위로 가져가면서의 흐름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200% 이렇게 잡았잖아요. 200%또 150%. 200%면 대략적으로 뭐 2로만 곱해줘도 33만 원, 뭐 34만 원, 그 이상으로 또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얘도 똑같이 목표주가 1차, 2차의 기준의 설정 범위를 주봉 기준에서 이제 다시 얘도 그림 바꾸기로 가지고 올게요. 조금 전에 이제 자른 주봉 그 기준의 저점 대비 상승률을 이제 조금 제가 계산을 다시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거고 새로운 이제 뭐 주봉이 생기면서의 흐름 거래는 무조건 추가적으로 터져 있어야 되는 게 옳고요. 그리고 밑에 화살표는 이제 그냥 빼놓을게요. 이 수급 범위가 더 유입되어져야 된다. 수급이 확대돼서 들어와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장악 확인형이 이제 중간에 한번 떠 있는 거고 이쪽도 뭐 좀 갖고 올게요. 상승 잉태 확인형 이후의 흐름하고 그리고 저 고점 부분이 날짜가 5월 31일 뭐 그 주간 단위니까 저게 포함됐나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요거 이제 상승 잉태 확인형 기준 위치를 어디다 놔야 돼? 요 정도도 놓을까요? 그리고 상승 장악 확인형도 있네요. 그래서 요 기준
결론은 캔들 패턴만 잘 보시더라도 그 힘의 그 세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다 해석을 하실 수 있어요. 충분하게. 음. 거래량 부분의 위치도 좀 바꿔놔야 되고. 거래 이제 수반되면서의 그 슈팅이니까 그 거래가 거래대금이 이제 좀만 유지만 돼도 긍정적으로만 해석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지금 이제 장악형으로 이번 주에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장악형으로. 거래를 하나 뺄까요? 복잡하니까. 이렇게 하고 얘도 뭐 옆으로 이렇게 놔도 될 것 같은데. 됐죠. 매집 이후에 상승률 부분하고 캔들 부분하고 또 매집에 대한 목표치 설정 범위하고 18% 매수의 기준하고 이번 주의 기준에서도 거래 수반하고 장악형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데 거래 대금은 이제 좀 더 터져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요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바꿔놨구나 이제 제가 수급을 7일 거 바꿔놨고 그 다음에 요거 평균 단가 그렇게 해서 10월 10일 이후에 이제 평균 단가 기준이 이렇게 매우 높습니다. 낮은 게 아니에요. 18%의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그래 주봉 기준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방송하면 넣어서 이제 올려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일봉도 마찬가지인 거죠. 일봉. 요게 이제 27일 날 31만 4천 원. 저 수익률은 뭐 안 고쳐도 되겠네요, 그죠? 31만 4천 원이 27일 날 설정이 된 거네요. 오늘 지금의 흐름인데 나쁘지 않아요. 지금 벌써 2시 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쉬워. 3월부터 일봉은 제가 아까 차트 보니까 3월부터인데 요거를 3월 휴봉에서 멀리 놓고 보는 게 있으니까 더 당길까요? 수급은 의미가 없고 소나 모멘텀 차트의 기준에 오늘 장악형의 기준 소나 모멘텀도 일단 필요 없고 5월 4월 거래대금으로 볼게요. 그렇게 해서 5월 이후에 거래대금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대금을 수반할 수 있는 그 기준 거래대금을 수반할 수 있는 기준 6천억이 이제 고점의 거래대금인데 그 이상 7,600억 터지면서의 그럼도 양봉으로 있었고요. 꼬리 달린 게 좀 아쉽더라도 지금 기준 이제 장악형까지 떠 있고 그래서 뭐 이거는 일봉은 뭐 캔들 기준에서 장악형으로만 설정을 잡고 놓고 보더라도 무난할 것 같아요. 이평선을 안 보는 이유는 별거 없어요. 이평선을 그럼 보시는 분들께 왜 봐요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평선 왜 봐요? 5일선 몰라. 5일선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5일선이 왜 5일선이에요? 5거래일 동안의 단순 종가 산술 평균이 5일선입니다. 5거래일 동안의 종가, 단순 종가의 평균, 산술 평균 5로 나눠준 거. 5거래일 단 종가 플러스 나눠준 거. 20거래일 동안의 종가 플러스해서 21로 나눠준 거. 근데 우리는 이제 보조 지표를 보잖아요. 소나 모멘텀 차트가 됐든 MACD 오실레이터가 됐든 그거에 뭐 기술적 분석을 조금 할 수 있는 친구들의 맹점이 뭐예요? 맹신을 한단 말이야. 어느 거 하나 갖고 나와서 뭐 신기해. 막 이평선도 나는 6일선 봅니다. 나는 뭐 8일선 봅니다. 헛소리들 해. 그 친구들 머리 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냐면은 소나 모멘텀 차트든 MACD 오실레이터든 이렇게 보시면 MACD 오실레이터도 윤정부 설정 범위의 그 기준하고는 달라요. 지금 MACD 오실레이터도 보시면 12, 26, 9돼 있잖아요. 12가 뭐예요? 이 MACD 오실레이터를 만들었던 금융공학도 그분께서 거래했을 때는 토요일도 거래가 된 거예요. 지금 토요일 날 거래 안 하잖아요. 저 어릴 때도 토요일 날 거래가 됐어요. 그게 언제 바뀌었더라? 굉장히 2000년 초반에도 토요일 날 거래가 됐어요. 결론은 지금 이제 토요일 날 거래 안 되죠. 그러면 2주의 기준이 MACD 오실레이터에 10이 돼야 되는데 그냥 여전히 11로 넣은 거예요. 왜?
주식을 하는 분하고 또 시스템을 만드는 분하고 달라. 시스템 개발자가 주식을 몰라. 그럼 그냥 수치 11로 넣어놓는 거지 뭐. 그 다음에 26으로 넣어놓고. 26은 뭐예요? 4주. 지금으로 따지면 20.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히 쓰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 이평선이나 이런 거는 아니 뭐 윤정두를 믿고 지금 유료 방송 다 보고 계시는 거니까 유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 그런 어설픈 이제 교육을 기준을 잡는 것보다는 그냥 윤정두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구나 뭐 그렇게 기준 잡으셔도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뭐 저도 뭐 오늘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그 SKC 녹화하고 얘 녹화하다 보니까 뭐 정신이 없어 이걸 말씀을 드린 내용인지 뭔지 뭐 헷갈리기도 하고 결론은 이제 홈페이지 오시면 교육 자료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캔들도 있고 이평도 있고 다 있어요. 9시간 캔들 막 9시간 110만 원 내고 누가 9시간 캔들을 듣겠어. 들었는데 아무 내용이 없으면 다 환불 처리 해달라고 하겠지. 야 온라인 가면 다 볼 수 있는 내용 왜 110만 원 받고 9시간까지 교육을 하니라고. 또 이동평균선 그런 별의 매매 법칙. 응? 그다음 변동성 거래 거래대금 안 그렇겠어요? 매직 시그널 같은 경우에 다. 결론은 교육을 받으실 것 같으면 교육을 제대로 또 교육이 아닌 수익을 내고 싶은데 나는 교육받을 시간이 없다 하시면 매매 사인을 제대로 받으셔서 대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도 이렇게 한 번씩 오시고 유튜브에 오셔가지고 지금 올려드리는 종목군들도 한 번씩 들여다보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이따 11선까지 이제 좀 잘라 드릴지 여부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 28만 원 공방 다시 나와요. 그러면 이제 28만 원 넘기고 지금 마지막 매수 사인이 27만 8,500원이니까 우리 기준은 1%야. 그럼 뭐 3,000원 기준 그럼 28만 1,500원의 매수 공방이 나오면 28만 1,000원에서 28만 1,500원 매수 문자를 발송을 할 겁니다. 시간이 뭐 너무 지나가면은 뭐 굳이 내일 보면 되죠. 그러니까 주력주의 기준이에요. 주력주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가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일봉 기준까지 이제 같이 끌고 와서 마무리를 이제 좀 해드리고 PPT도 올려드리고 영상도 이제 좀 작업을 올려드릴 텐데 추적주 기준에서 얘를 어떻게 할까? 얘는 비공개로 갈까? 어떻게 하지? 얘도 뭐 다 공개합시다 오늘 뭐 복잡하니까 다 공개해서 일봉 기준의 흐름에 멀리 보면은 이제 뭐 아이고 이 뒤에 이렇게 많이 쌓여 있으면 어이구 부치하게 쌓여 있네.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좀 바꿔놔야 되는데 작업하시는 분들이 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거래량 부분 거래대금으로 내려놓게 거래대금 거래량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거래량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변동률이 커져 있는 종목에 이렇게 거래대금 최소 이제 6천억 그리고 최고 이제 요 거래대금 다 넘길 수 있는 최근의 거래대금은 그리고 이제 저점 대비해서 뭐 교육 이후에 검색해 뜨고 그 이후에 그러면 고점 라인까지의 수익 범위가 151%. 오늘 기준에 거래가 수반된 OMA, 20MA 거래를 이제 일단은 수반을 했죠. 그 기준에 상승 장악형의 기준이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봉에서 이제 장악형을 장악형 어디 있어? 월봉. 그래서 가지고 와서 일봉으로 넣어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위에다 놓을까요? 줄이고 더 튕겨져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구간에서 상승 형태 확인형이 되겠네요. 거래가 수반된 상승 형태 확인형의 설정 범위. 이때 기준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가 아니라 얘죠. 캔들 패턴 나오고 나서 그 추이를 이탈시키지 않으면 캔들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막연히 얘가 떴어요가 아니라 거래가 수반된 기준이 이제 신뢰도가 형성이 되는 거고, 내일 기준에 이제 그 갭상승 한번 나와주면은 상승 장악 확인형에 거래 수반되고 또 탄력, 매우 뛰어난 긍정적 해석의 탄력,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HD 현대일렉의 결론은 뭡니까? 미국의 정책에 의한 그렇게 해서 뭐 어찌 됐든 그 전력기기, 전선 이런 부분을 5년 내에 다 바꿔주겠다, 바꾼다, 그런 그 이슈가 겹쳐지면서 또 실질적인 뭐 실적이 확장되면서 저평가는 아니지만 놀라운 수급이 유입되면서 결론은 주가를 견인하고 있다. 그 견인하는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매우 뭐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들여다볼 수 있다. 뭐 그런 기준으로 하여간에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오늘 기준에서 이제 움직임 폭이 매우 뭐 긍정적으로 잘 형성되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도 저점에서 잘 편입이 됐고, 고점에서부터 이제 그 편입하고 가지고 온 물량, 그 기준에 뭐 유지, 그리고 신규 매수, 비중이 이제 뭐 좀 제한적이신 분들의 기준에 신규 매수 설정 범위 다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위치로 그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그 우리 원고 작업하신 분 올려드릴 테니까 뭐 나중에 화면 캡처나 이런 건 나중에 하셔도 되고, 낱장 파일로 해서 전체적으로 좀 올려드려도 됩니다. 올려드려도 되고, PDF 파일 만들고 제가 낱장 파일로 해서 지금 한번 쭉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면 그 활용하시면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28만 1,000원의 매수가 들어와 있고 28만 1,500원 공방이면 1%의 변동이니까 또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결국은 오늘 또 어떻게 돼 있어요? 또 대박인 거지. 아니, 농담이 아니라 우리 종목에서는 변압기기 전력 뭐 그쪽을 놓고 보자. 변압기기 이제 전력주 그쪽을 놓고 보자라고 했고, 우리 종목 기준에. 그리고 이제 외부 종목에서 우리가 비중이 아직 없는 쪽에 비중을 설정을 한다면 SKC 쪽의 기준을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설명을 했고, 근데 결론적으로 HD 현대일렉이 알테오젠의 차익 실현까지 진행이 되고, 알테오젠 차익 실현 이후의 흐름에서 눌려지기도 했지만 재차 결국은 저점 편입이 잘 됐고, 그리고 이제 슈팅이 잘 나와줘서 쭉 뻗어 올라가고 있다. 그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도 불편하지 않은 위치가 형성되어져 있다. 됐죠. 그래서 28만 1,500원 공방까지 있었는데 1,500원까지 편입 설정 잡으실 수 있다. 문자 마지막으로 더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계신 분들의 기준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에서 이제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함께 움직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함께 움직임 가지고 가시면 되겠고, 좋아요. 전체적으로 좋아요. 8%입니다. 시가총액 10조에 달하는 종목의 8%. 또 저점 찍고 돌릴 때 편입 설정을 뭐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였었고, 그리고 결국 또 이제 하여간에 뭐 메타방 기준에서 지금 시장의 흐름이 오히려 저점에서 지수 자체가 많이 돌려놨는데 짜증스러워진 거잖아요. 지금 애플발 움직임 이슈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군들 쪽에 이수베타시스도 고점 대비 좀 눌려 있고, 뭐 LG노텍도 고점 대비해서 좀 눌려 있는데, 일단은 어찌 됐든 매매 따라 기방 입장에서는 BH 쪽의 비중을 설정을 해놓고 이제 대처를 하고 있는데, BH 쪽이 약보까지 밀려버리니까 이게 지금 시장 상황이 이게 뭔 짓거리인가. 근데 뭐 자신감 가지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보시면 현대일렉트릭 8%대까지, 그리고 그에 연동된 뭐 LH 일렉트릭 오늘 매수세는 제한적으로, 뭐 오늘은 매수세는 안 드렸어요. 근데 기존에 갖고 있는, 그다음에 재룡전기 같이 병행하자 그랬죠. 재룡전기 10% 지금 76,000원에 정리되고
편입 설정 다 잡을 수 있는 위치고. 그러면 얼마든지 어느 종목에서든지 다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조금이 아니라 많이 좀 짜증스럽고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차분하게 대처해서 저 수익 범위들을 우리가 다 잡아가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수익률 극대화하는 거는.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